안녕하세요. 좋은 중고차의 인사이트를 읽어드리고 있는 M&A 모터스 만다빠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광고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차량이 과연 좋은 차량일까요? 혹시 나에게만 행운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되시나요? 다들 정답은 알고 계실 겁니다. 싸고 좋은 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좋은 차량은 다 그만한 이유와 가격이 있을 겁니다. 이번 좋은 중고차 이야기는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시는 정 구독자님과의 좋은 중고차 구매하기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업로드하여 드립니다. 영상 중간에 차량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많이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소개해드리기 전 구독자님께서 직접 남겨주신 후기글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본 매장으로 직접 내방하여 차량을 검수하시고 계약이 진행된 더 K9 중고차. M&M 모터스의 프리미엄 출차 서비스가 만났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모습을 담아드립니다.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만두아빠입니다. 예정대로 우리 회원님 차량 오늘 1차 출하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이번 주 회원님 즐겁게 보내시고 차량 받으시게 될 것 같은 이번 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진으로 내용 쭉 보내드렸고 영상으로도 내용 좀 보내드리니까 천천히 비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면 프론트 부분이고요. 전면 프론트 부분은 회원님이랑 확인했었던 것처럼 투광기를 비친다거나 그리고 그늘 쪽에 들어오면 앞범퍼하고 본넷, 그 다음에 앞범퍼하고 휀더 쪽에 약간의 색감 차이는 있으세요. 자,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자연광을 맞은 상태에서는 펄의 용량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우리 체감했었던 것처럼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다만 저희 쪽에서 차량 매매할 때 늘 말씀드리는 게 중고차 성능 점검이라는 게 교환 판금만 판단을 하게 되는 것 뿐이고, 우리들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구매할 차가 어디가 도색이 있었는지 어디를 손을 봐야 되는지 이거를 알고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도 회원님한테 1차 검수 당시에 피드백을 해드렸었던 겁니다. 전면 부위는 깨끗하고요. 여기에서 좀 참고하셔야 되는 게 왜 K9은 안기등이 위 아래쪽에 없지, 왜 에어덕트만 있지 라고 물어보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이 K9 위쪽의 데일라이트 중에서 아래쪽이 안개등 역할을 하고요, 위쪽이 데일라이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라이트만 켜두셔도 충분히 안개등의 역할까지 해주기 때문에 안개가 꼈을 때 꽤나 요긴하게 쓰실 수 있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전면 같은 경우에는 스포티 컬렉션의 그릴로 교체를 해 놓았습니다. 아직은 상품화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품화가 아니라 딜러들이 해놓게 되는, 저도 딜러입니다. 딜러들이 해놓게 되는 막상품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한 느낌은 솔직히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차를 멋지게 만드는 건데, 완료가 되신 다음에 비교해 보시면 라고 감탄을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전륜적으로 이동을 해서 보면 앞바퀴 쪽에 휠의 기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없습니다. 다만 이런 생활 스크래치 같은 거 뻑뻑 붙어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늘 저도 같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휠 같은 경우에는 복원을 하신다라면 지금은 좀 반대로 해요. 나중에 회원님이 차량 운용하시다가 기스가 한번 크게 나실 거예요. 그럴 일이 벌어지시면 그때 한번 복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얘기는 림 같은 거 그냥 타시면 뱃살 안쪽으로 타고 들어왔을 때 그때 복원하시면 꽤나 가성비 있게 휠 복원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한테만 안내해드리지만 K9 휠은 7에서 8만 원이면 복원이 되시니까 다른 데 가서 이제 비싼 돈 내고 하지 마시고 잘하고 저렴하게 하는 데 사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답을 드릴게요. 인더서 앞엔다 쪽에도 기스나 요거 같은 건 안 보이고요. 이런 거는 이게 보이실 건데 이거 왁스예요. 이런 게 다 뿌려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이드미러, 운전석 사이드미러 쪽에 여기 살짝 터치가 있는 거 참고하시고, 보이진 않아요. 되게 찌부려 보이는 거. 늘 그러죠.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 그럼 운전석 구독자님께서 구매하신 중고차를 외부로 이동하기 전 다시 한번 차량의 내외관 상태를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실시간으로 사진과 영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조건 좋다라는 표현보다 차량의 사실적인 상태를 전달해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코너 도실 때 저는 어라운드 뷰 버튼 눌러서 켜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널 시도를 하는데, 왜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우회전을 빠르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휀다가 끌려오면서 긁혀버려요. 그래서 항상 턴 도실 때는 앞으로 좀 나가신 상태에서 앞쪽이 크게 돌아야 뒤쪽에서 끌려오면서 긁히는 일이 없습니다. 차량이 급변하게 중형에서 극대형으로 넘어가게 되면 긁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차장 이용하실 때 주의해서 이용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 가실 때는 어라운드 뷰를 키시면 아까처럼 들어오는데, 시속 30km가 넘어가게 되면 어라운드 뷰가 꺼집니다. 그래서 30km 전까지만
그러니까 코너 같은 거 돌아가실 때 30km 전후로 해서 턴 돌아주시면 조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회원님 지금 아내분이 톡방에 초대가 됐는데 제가 요거 지금 차를 저쪽에다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늦게 초대가 되셔서 보내드린 사진이랑 이게 상당히 많아서 이쪽에서 좀 정리 좀 하고 갈게요. 같이 보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드라이브 모드를 길게 눌러서 운전자 스타일을 스마트 모드로 변경을 일단 해놓습니다. 공평하게 시작해야죠. 자, 앞쪽에 큰 트럭이 움찔움찔하네요. 일단 조심. 차량에 들어가서 경고가 껴져 있는 게 좀 많습니다. 요거는 다음 신호에서 한번 체크 좀 해볼게요. K9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옵션들이 적용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라서 이 옵션이 작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옵션이 안 된 상태에서 중고차 구매해서 타다가 이거 왜 안 돼? 이러면 좀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전부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옆에 지금 신호 걸렸으니까 빠르게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작동 여부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응답성은 느리게 갖다 놓고요. 주행 편의에서 기능들은 다 켜두셨고 운전자 주의 경고, 이거 끄신 거구나. 경고 실종, 경고 방식, 핸들 진동이 너무 세요. 경고 음량은 이 정도. 그 다음에 핸들 경고는 아주 약하게 해도 소리 납니다. 그리고 전방 안전 같은 경우에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라는 기능인데요. 정차되어 있는 거는 인식을 못해요. 근데 주행 중일 때는 앞쪽에 차량이 있으면 좀 이렇게 브레이킹을 걸어주는 건데, 전방 충돌 방지가 있다라 그래서 안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좀 덜 부딪히는 거지 아예 안 부딪혀요 이거는 아니에요. 상황상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속도 감응했을 때. 그 다음에 차로 안전 같은 경우에는 이탈 방지 보조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지만 차선을 밟았을 때 차선을 원위치로 집어 넣어주는 기능이고요. 경고로 갖다 놓으면은 차량이 개입하지 않아요. 그리고 후측방 여기가 좀 좋은 기능이 많은데, 후측방 영상 표시 말 그대로 BVM이 들어가져 있고요. 안전 하차부차라 그래서 문 열 때 뒤에 차가 오잖아요. 그럼 차량이 감지를 해서 삐비비 소리를 내요. 문 열지 말라고. 그리고 후방 교차 안전, 후진하실 때 사람도 인지하고 자전거도 인지하고, 후진 들어왔을 때 뭔가 물체 들어오면 얘가 세워줍니다. 브레이크를. 회원님이 악셀 밟아도 세워버려요.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보조 다 켜놓으셨네요. 드라이브 모드 중립주행 켜놨고.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중립주행이 뭐냐면, 배터리 효율이 좋을 경우, 즉 SOH 값이 60%가 넘어가면 D드라이브 상태에서 회원님이 발을 떼잖아요. 그때 기어가 물려서 계속 엔진에 그 다음 미션에 부하를 주는 게 아니라 빼버려요. 미션을. 그러니까 중립주행처럼 갈 수 있게끔. 근데 이 중립주행은 에코모드하고 스마트 모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연비 개선 효과에 약간 아주 미미하게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액티브 사운드는 약하게, HD는 위치가 보이고. 그리고 브레이크 밟으면서 또 생각나는 부분이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디스크의 열변형이 현재는 없다라고는 저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모든 자동차는 디스크의 열변형이 있습니다. 슈퍼카를 말이에요. 걔네들은 진짜 없어요.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체질상. 근데 여러 영상에서 보시면 이제 디스크하고 패드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많이 언급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디스크랑 패드가 중고령 타입이에요. 정말 좋거든요. 싸고 유지가 좋고. 근데 대신에 이제 열로 만들다 보니까 열이 좀 약해요. 그래서 디스크 열변형이 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제가 100km까지 올라갔을 때는 열변형이 솔직히 느껴지진 않았고요. 이번에는 RPM을 좀 올려보죠. 120 정도 앞에 차 있고, 옆으로 살짝 이동. 속도는 150까지만 갈게요. 앞에 길이 바뀌었으니까 브레이크. 나이스. 자, 늘 제가 도는 시운전 트랙이 바뀌면 저도 실수를 하기 때문에 시운전 트랙에 들어오게 되는데, 자, 시운전 트랙에서 지금 보여드렸겠지만 다른 영상 보시면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차는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차 좋아요. 엔진 좋고요. 엔진은 지금 워밍업이죠. 워밍업도 그냥 수준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엔진 워밍업이라고 하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엔진 워밍업이 아니라 차량 전반적인 부품에 대한 워밍업을 해요. 기본적으로 차량 시동 걸어주시면 유보 가지고 최소 30초에서 하게 30초에서 한 1, 3분 정도 예열 걸어주시면 좋고요. 겨울철에는 3분 내에서 한 5분 정도 걸어주시면 좋아요. 차량이 운용하기 위해서 엔진에 워밍업을 건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30초 정도면 되죠. 하지만 차가 엔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부 다 좀 워밍업 할 수 있고 풀어줄 수 있게끔 그 정도 시간, 하게는 30초, 동계는 3분 정도 워밍업에서 쓰시면 되는데,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전차주분이 그렇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워밍업을 안 했다면 차들은 되게 거친 환경에서 올바르지 않은 환경에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로 하면 차가 떨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차는 회원님도 보셨겠지만 제가 짧은 구간에서 150까지 쏴서 올리잖아요. 올라오는데 중요했던 거는 폭발에 대한 불안정감이 없어요. 불안전 연소가 없어요. 시원시원하게 지금 뽑아준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시운전했을 때,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차를 잘 달리고 잘 서야 되거든요. 잘 씁니다. 디스크 열변형, 얘는 이렇게 설명할게요. 전문가들은 한 100을 느낀다고 하면 일반인들은 한 60이 돼야 느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더 민감해요. 근데 얘는 회원님이 절대 몰라요. 제가 100점을 기준으로 하면 100점짜리가 있고 소비자는 60점 느껴요 얘기면, 얘는 지금 디스크가 90점 정도까지는 됩니다. 즉 속도 아까 140에서 브레이킹이 들어오는데 떨림이 아예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왜 좋아하냐면 신기한 거예요. 2연차가 되면 원래 다 있는 게 맞습니다. 주차 보관을 잘 해놓게 되면 지금과 같이 부식에 대해서 좀 유리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차량 컨디션이 조금 더 좋게 나올 수밖에 없죠. 아이고요, 큰일 났네. 스포츠였습니다. 스포츠하고 스마트하고 있는 악셀링에 대한 푸시 타입이 되게 달라요. 느낌 엄청 다릅니다. 스포츠는 놓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스마트나 컴포트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시운전을 완료하고 난 후 가득 주유해드리는 것은 M&M 모터스의 기본 서비스 항목이 됩니다. 차량을 받으시고 기름부터 넣지 마시고 편하게 시운전부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운전을 진행하면서 판단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점검과 소모품 교체를 진행하기 위해 협력업체로 입고하여 2차 진단을 다시 한번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구독자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미 떨어질 만큼 바닥으로 떨어진 중고차 성능 점검 결과를 신뢰할 수가 없기에, 그리고 1차 진단을 진행했다고 해도 불안한 마음이기에 충분한 워밍업과 실제 환경의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고 나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2차 진단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소모품들은 현장에서 교체를 완료하여 드리고 있고요. 2차 진단 결과 역시 회원님들에게 사실 그대로 전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2차 진단은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면 제조사에서 진행하기도 하고요. 소모품 교체를 진행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비용의 절약을 위해서 협력점에서 진행해 드리기도 합니다. 모든 과정은 구독자분들이 요청하시는 항목에 맞춰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2차 진단과 소모품 교체를 진행하면서 추후 차량 관리 방법이나 소모품 교체 주기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통을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2차 진단과 소모품 교체가 완료되어지고 난 후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잘못 시공되었던 상품화 작업을 올바르게 재시공하기 위해 메이크업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차량은 외장 케어 서비스를 신청하셨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최상의 컨디션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수성 광택과 유리막 시공, 그리고 기본 케어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구독자분이 요청해 주신 장소로 딜리버리하여 드릴 준비를 하게 됩니다. 딜리버리 서비스 또한 무상으로 진행되오니 편하게 차량만 인도받으시면 되십니다. 이제 완료된 더 K9 중고 차량의 마지막 확인 작업을 끝으로 차량을 기다리시는 정구독장님의 품으로 차량은 안전하게 도착시켜 드리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꼬박 4박 5일간 진행되었던 M&M 모터스의 프리미엄 출차 서비스의 과정을 지켜보신 정 구독자님께서 차량을 인도받으시고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카페에서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던 후기들이 과장되거나 거짓말일 것 같았다 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을 하시고 난 후 중고차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으셨고, 이렇게 중고차로 구매할 수 있다면 다음에도 걱정 없이 그리고 편하게 구매하실 것 같다고 말이죠. M&M 모터스에서 들려드리는 좋은 중고차 이야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업로드되어지는 영상에서는 오늘 보신 내용 말고도 중고차를 구매하실 경우에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과 예고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도 영상으로 담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M&M 모터스 만두 아빠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